아버지, 병원비요?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 연금 받으시잖아요. 연금으로는 수술비도 안 돼. 내가 너희 학자금, 결혼자금 다 대줬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심장약 먹어야 하는데. 아버지, 평생 회사에서 밤새며 일하셨잖아요. 그때 건강 좀 챙기시지. 이젠 너무 늦었어요. 내 대학 등록금 벌려고 그렇게 일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건강 챙기셨어야죠. 딸아, 이번 주말에 할머니 좀 보러 올래? 엄마, 지금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없어요. 다음에 갈게요. 그냥 잠깐만. 너 초등학교 때처럼 같이 영화라도 보자. 엄마도 내가 어릴 때 늘 출장 가고 바쁘셨잖아요. 그때는 그러더니 이제 와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30년 후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털어놓는 가장 끔찍한 후회와 배신의 순간들.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젠가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0살이 된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어 일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공도 이루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만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제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이 젊을 때 재산을 물려주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또 나이 들면 많은 돈이 필요 없어 라고 단순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저를 잘 돌봐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많이 달랐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점점 바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았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생활이 있다 보니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저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원망도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그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일부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을 겁니다. 최소한 월 1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상금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젊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노후도 소중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존심과 자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80살 최민수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 중독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일을 했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회사와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60대 후반부터 여러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장 질환까지. 의사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이 오랜 기간 누적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젊을 때는 아무리 무리해도
하루만 쉬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 나중에 은퇴하고 건강 관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건강은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도요. 돈과 명예는 얻었지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잃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30분만 일찍 일어나 걸었더라면, 밥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었더라면, 그리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했더라면 지금의 건강 상태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내가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고 하셨죠. 그때 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산과 성공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오히려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젊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일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리하는 것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65살 김지영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작은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죠. 하지만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저도 모르게 일에 모든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저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고등학교 입학식 때는 매장 오픈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때는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늘 미뤄졌고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갔더니 제 딸이 친구에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바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제 관심과 사랑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그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놓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죠. 이제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예전에 놓쳤던 기쁨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손주의 첫 걸음마, 첫말, 유치원 입학식,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주말 2시간이라도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일에 대한 생각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아이들과 함께 있어 주세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일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성공과 부는 언제든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절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저는 85살 장수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지만 주변에서 저와 자녀들의 관계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제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했고 연금도 미리 준비했죠. 덕분에 지금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생일에는 손주들에게 작은 용돈을 줄 수 있어 더 기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 조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녀들이 묻지 않는 한 조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도 이제 성인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나이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만의 취미와 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요가 교실에 다니고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오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생활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만날 때는 더 즐겁고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이 자녀들에게도 느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물론 항상 좋은 관계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됩니다. 또한 저는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도움을 받았을 때는 꼭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노력과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저는 75살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했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죠. 거래처 사람들, 회사 동료들, 각종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제 명함첩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인맥 중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축하 인사나 위로 전화가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결국 1년이 지나자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업무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었죠. 그때 제 마음은 정말 공허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인맥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던 사람들, 제 생일에 선물을 보내주던 사람들, 승진을 축하해 주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저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10년 넘게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업무나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취미로 만난 사이였기에 은퇴 후에도 관계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테니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 병원을 찾아가 그를 격려했고 퇴원할 때까지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구나.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구나. 그 경험 이후 저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제는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는 나이나 직업, 배경에 상관없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다른 선생님들과도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젊은 분들께 조언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직장에서의 인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 가치관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세요. 그것이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90살 김혜진입니다. 제 나이가 믿기지 않으시나요? 저도 가끔은 제가 벌써 90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3년 전부터 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이곳에서 무료하게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저는 이곳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뷰티데이를 운영합니다. 미용사가 와서 머리를 손질해주고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라주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뷰티냐 하고 참여하지 않았는데 한번 용기를 내어 참여해봤더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 더 생기가 돌아 보였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요양원에서 열리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음악 교실에서 옛 노래를 부르고 화요일에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립니다. 수요일은 가벼운 체조를, 금요일에는 요리 수업에 참여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쿠키를 손녀에게 선물했을 때 그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람찼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 딸이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오시고 나서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행복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즐거움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맛있는 아침 식사, 때로는 창밖으로 보이는 예쁜 꽃, 때로는 옆방 할머니와 나누는 담소가 제게 기쁨을 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매일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지난주에는 요양원에서 추억의 영화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영화가 끝난 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 노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은
젊을 때부터 연습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제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배우고 경험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90살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저는 82살 이재호입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했고 결혼해서 2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도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과 용서의 힘입니다. 제 첫째 아들은 대학 시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술과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시간을 보냈죠. 당시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어렵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는데 그 아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너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해버렸죠. 아들은 그날 집을 나갔고 3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에 첫째 아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위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다.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실수나 잘못은 용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은 훌륭한 회사원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아내는 올해로 결혼 55주년을 맞았습니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준 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실수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를 돌보는 간병인이 되었죠. 매일 아침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함께 TV를 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아내에게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녀가 평생 저를 사랑해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녀를 사랑으로 돌볼 차례입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사랑과 용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7분의 어르신들께서 들려주신 소중한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진 어르신께서는 노후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최민수 어르신께서는 건강 관리의 소중함을, 김지여 어르신께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장수연 어르신께서는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유지 비결을, 박성훈 어르신께서는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김혜진 어르신께서는 삶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지혜를, 그리고 이재호 어르신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충만함이, 일시적인 성공보다
지속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바로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라는 것도요. 지금 젊은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들이 좋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의 미래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다른 이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 찾는 작은 기쁨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